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상장한 리츠 한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에서 출시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는 종목입니다. 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주목해 보셔도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리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츠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대부분은 화면처럼 빌딩이나 물류센터 등 실물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물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금을 두 가지 형태로 조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투자자에게 주식 형태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실물 자산을 소유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은행에게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주고요. 투자자에게는 배당금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리츠입니다. 그래서 리츠는 결국 은행과 투자자가 임대료를 나누어서 가져가는 구조인데 은행 이자를 배당금보다 우선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츠의 배당금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잠깐 금리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빠르게 금리를 내렸습니다. 전 세계 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0.25%까지 빠르게 금리를 내리면서 코로나라는 질병이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게 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라는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다음 문제가 물가가 등장했는데요. 금리도 내리고 지원금도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그 결과로 물가가 걷잡을 수 없게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22년이 되자마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금리를 올려가면서 결국 1년 반 뒤에는 기준금리가 5.5%까지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불과 1년 반 만에 금리가 5.25%가 상승했으니까 어마무시한 속도로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대출 금리가 당연히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이전보다 더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 배당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리츠가 은행 예금 이자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주어서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이 줄어들면 이제 은행 예금 이자보다 배당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리츠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리츠들 주가는 금리 인상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화면 보시면 국내 대표 리츠 중 하나인 JR 글로벌 리츠의 월봉 차트입니다.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주가가 6,000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주가는 급락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로도 고점 대비 약 30% 정도 하락한 상황이니까 금리 인상은 코로나 시절부터 리츠를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을 선물을 해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아주 천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그만큼 국민이나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요. 이제 물가 내려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금리를 조금씩 내리겠다는 예고를 날려줍니다. 바로 전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연준에서 이런 예고를 날려주었는데요. 화면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미국 금리 점도표입니다. 이번 주에 또 점도표가 공개되기 때문에 올해 연준 생각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작년 12월의 점도표를 보면 올해부터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2.5%까지 내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연준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금리가 1% 아래로 내려가는 저금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은 조만간 시작될 중금리 시대를 맞이하기 직전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리츠들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향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장된 리츠 종목 중에서 대장님은 맥쿼리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맥쿼리 인프라도 저금리 시대 때는 주가가 14,000원 이상이었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주가가 10,000원 근처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13,000원 근처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서론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 타이밍에 리츠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 서론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는 국내 상장된 리츠를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리츠 중에서도 사이즈가 큰 리츠 15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비중 상위 5개 종목을 보니까 일단 맥쿼리 인프라가 메인 종목인데요. 25%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JR, ES 캔달스퀘어, 그리고 SK, 신한알파리츠가 약 10% 비중씩 이 5종목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살펴보니까 떠오르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내 리츠 ETF 터줏대감인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입니다. 두 종목은 매우 닮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두 종목을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내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타이거 리츠 상품의 주요 투자 종목입니다. 코덱스 상품과 비슷한 종목을 투자하고 있지만 일단 큰 차이점이 맥쿼리 인프라 투자 비중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 5위까지 종목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둘 다 1순위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입니다만 코덱스는 타이거보다 약 9% 비중을 많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는 나머지 리츠들 투자 비중이 코덱스보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2위부터 5위까지 투자하는 종목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코덱스 5위는 신한알파 리츠이거든요. 그런데 타이거는 롯데 리츠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한국 주요 리츠를 골고루 담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리츠 중에서는 메인 종목이 맥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맥쿼리 비중이 높은 코덱스 포트폴리오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수수료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코덱스 상품은 기본 수수료가 0.09%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투자 설명서를 보면 총 보수는 0.55%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금융투자협회에서 수수료를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투자 설명서대로 총 보수가 0.55%라면 리츠 종목치고 수수료는 꽤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상품이 등장하자마자 타이거도 재빨리 수수료를 내려버리는 기민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가 내려가는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타이거 상품은 0.29%에서 0.08%로 수수료를 대폭 내렸는데요. 코덱스보다 0.01% 더 내리면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국내 3개 상품 모두 기본 보수는 0.01%로 동일하게 내려왔었는데요. 이번 두 상품의 결론도 기대를 해봅니다. 타이거 상품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수수료를 조회해보니까 2월 기준으로 0.35%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기본 보수가 0.2% 정도 내려갔으니까 총 수수료도 0.2%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다음 달에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0.5%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두 상품의 실제 수수료 차이는 어느 정도는 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상품은 월배당 종목인데 배당 기준일이 매달 15일입니다. 지난번에 미국 테크 탑10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순에 배당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을 매달 중순에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첫 배당을 하지 않아서 분배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타이거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거의 비슷하니까요. 분배율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거 상품의 분배금을 보면 지난 1년간 월 평균 26원씩 분배를 했고 현주가 기준으로 분배율은 7%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상품도 일단 7% 정도 분배율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7% 정도 분배율이라면 현재 은행 예금금리 대비 약 2배 정도 많은 분배율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상장된 리츠와 리츠를 담고 있는 ETF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15.4%에서 9.9%로 약 5%가 줄어들게 됩니다. 저도 리츠를 투자하면서 분리과세를 신청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종목을 일반 계좌에서 매수를 하고 해당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을 3년 동안 보유를 하셔야 되고 분리과세는 투자 원금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배당금은 분리과세를 소급 적용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츠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ISA 계좌나 IRP 계좌로 투자를 하면 분리과세 이상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리츠는 ISA나 IRP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무난한 선택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도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장점 3가지를 뽑아보았는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맞추어서 리츠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이 종목도 향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금이자 2배 정도 되는 분배금을 매달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쟁 상품에 비해서 맥쿼리 인프라 비중이 높다는 점도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단점도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상장된 리츠 중에서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리츠가 있습니다. 해당 리츠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그런 리츠도 함께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경쟁 상품인 타이거보다 수수료가 높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리츠를 투자하고 싶기는 한데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골고루 담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투자를 해볼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배당금을 받으면서 천천히 투자를 해 나가실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월배당 종목에 포함시켜서 매달 관찰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